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입문여행 상하이 난징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렇게 마이크를 켰고요. 원래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좀 여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녹화로 소개를 합니다. 자, 소개를 해보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우리 이웃나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은 큰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와 가까운 나라이지만 또한 먼 낯선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 입문여행에서는 텍스트, 책과 함께 중국의 어제, 오늘, 빛과 그림자를 두루 살펴보며 중국이라는 타자, 낯선 상대를 입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이번 겨울에는 상하이, 자유의 도시이자 혁명의 도시죠. 독립을 꿈꾸었던 독립운동가의 흔적과 함께 오늘날 중국을 만든 혁명가들의 흔적도 만납니다. 아울러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도 매력적인 볼거리죠.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의 도시인 난징도 함께 방문합니다. 중국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만나는 도시로 난징도 빼어놓을 수 없는 멋진 곳이죠. 자,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곳을 기획하고 있고요. 중국 입문여행은 단순한 관광이라기보다는 문학, 역사, 예술, 철학을 통합적으로 익히고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주로 역사 현장을 걷고 읽으면서 동아시아의 고전, 그리고 근대의 중요한 순간을 만나려고 해요. 전체적인 일정입니다. 12월 29일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2026년 1월 3일 토요일이죠. 돌아오는 거고요. 상하이로 들어가서 난징에서 나오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2박 3일을 있고 난징에서 2박 3일을 있는 일정이에요. 맞나? 3박 4일이고 3박을 있군요. 상하이에서. 여튼 자, 도시를 소개하죠. 상하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징은 장수성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중국에 있는 남부 도시를 여행합니다. 보면 상하이와 난징 이렇게 두 도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행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될까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상해로 갔다가 고속철도 타고 난징으로 간 다음 난징에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남방, 우리나라보다 제주도보다 남쪽에 있는 지역이라서 조금은 따뜻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물이 많은 곳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상하이의 서쪽에 있는 주가각이라고 하는 수향마을입니다. 수향마을은 중국의 남쪽에 있는 마을의 형태인데요. 중간에 물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배도 가고 있고 이렇게 둥그런 다리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동양의 베네치아라고도 부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처음으로 우리가 낯선 중국을 만날 때 이곳을 처음으로 가고요. 수로와 배들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을 만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하이. 난징조약이라고 중국의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죠.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이후 난징조약을 맺으면서 만들어진 개항도시입니다. 중국의 근대를 상징하는 도시고요. 경제, 문화의 대도시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시니까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는 베이징을 이야기하겠지만 누구는 상하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난징, 신해혁명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중화민국의 수도였고 문화와 전통이 숨쉬는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도시입니다. 자, 과연 이 도시에서 어떤 일정을 보내느냐? 자, 첫째 날 12월 29일에는 이제 오전에는 인천에서 상하이로 도착하고요.
그 뒤로 바로 주가각이라고 하는 수양 마을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이렇게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일정은 사실은 이제 공개했던 일정이랑 좀 바꿨는데 조금 그렇게 빡빡하게 가지 않고 여유 있게 가도 되겠다 싶어서요.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주가각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멋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느긋하게 차도 마시면서 전체적으로 낯선 중국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그리고 이 여행은 책을 읽으면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시간을 이제 이 수양마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야경이 예쁩니다. 이건 지난 2024년 겨울 2월이겠네요. 그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느긋하게 첫째 날을 보내고 첫째 날 매 날마다 질문거리와 읽을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서양과 만났을까? 나중에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면 서세동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배웁니다. 서양의 세력이 동양으로 진출했던 시기. 중국도 예외 없이 서양에 큰 상처를 입었고요. 그 만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과거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인 상하이 역사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읽을 거리는 루신이라고 하는 작가의 외침이라는 소설의 서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날은 문학과 혁명의 도시, 둘째 날. 이날은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좀 많은데요. 루신공원, 잘못됐습니다. 제가 또,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임시정부 유적지, 그리고 공산당 창당 대회지를 둘째 날 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이 루신 기념관인데요. 루신 동상입니다. 이 상하이를 여행할 때 루신을 빼놓을 수 없는데 루신은 중국의 근현대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요. 소설가이자 작가입니다. 아주 멋있는 글을 많이 썼고요. 그가 남겼던 글들도 소개하고 그가 살았던 집, 그의 무덤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루신공원을 갈 텐데요. 루신공원은 옛날 이름이 홍코우공원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곳이고요.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루신공원이라고 불리고 그것은 바로 루신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루신공원에 가서 루신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무장투쟁의 하나인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방문해서 그 이야기도 나눌 예정입니다. 참 여기는 여기가 루신이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어로는 루신 고거라고 합니다. 루신이 살았던 집도 방문해 보려고 해요. 자, 그렇게 오전 일정을 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조금 남쪽으로 가면 대한민국, 좀 잘 안 보이네요. 하얀색으로 할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즉 상하이 가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하이는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던 도시라서 프랑스, 영국 등이 지배하던 지역이 따로 있었고요. 우리는 프랑스 조개지,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그 점령하고 있던 지역으로 이동할 거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가들, 혁명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일제 눈을 피해서 있었는데 그런 까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도 여기 있죠. 이곳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여기는 공산당 창당 대회지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죠. 여기서 창당을 했었어요. 창당이라고 하는 건 당을 열었던 거죠. 우리 임시정부 유적지랑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첫 출발,
되었던 임시정부 유적지를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의 출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산당 창당 대회지를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데까지 가느냐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중국을 이해하려면 실컷 좋건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을 자신들의 역사의 출발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 걸 한 번쯤 관찰해 보는 것도 재밌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긴 티엔즈팡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이 부근에 있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가게들이 여럿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전은 루신 공원과 루신이 살았던 그 지역 주변에서, 오후는 임시정부와 공산당 창당 대회지 부근에서, 그리고 오후 늦게와 저녁은 이 공간에서 좀 보낼 예정입니다. 굉장히 예쁜 가게들이 많고요. 저는 여행을 갈 때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린이들은 이런 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볼거리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액세서리며 볼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곳에서 둘째 날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둘째 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무엇일까? 이 자유로웠던 상하이라는 도시에서 독립과 혁명을 꿈꾸었던 인물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신의 고향이라고 하는 글과 김구의 나의 소원 일부를 읽을 예정이에요. 자, 셋째 날 2025년 마지막 12월 31일입니다. 이날의 키워드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 이날은 중화예술궁에서 청명상화도를 보고요. 상하이 박물관에 가서 옛 중국의 유물들을 보고, 그리고 상하이를 대표하는 난징루로 이동해서 와이탄에서 2025년 마지막 날 저녁을 맞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중화예술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미술관이에요. 근데 이 정확한 이름은 중화예술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람 키에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사람이 이만큼 있습니다. 엄청 큰 건물입니다. 굉장히 이 크기에 놀라게 될 텐데요. 상하이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상하이 엑스포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청명상화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회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상하이 엑스포에서 이 청명상화도가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국보고요. 디지털로 이미지화돼서 아주 멋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송나라 때 카이펑, 개봉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수도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사랑했던 옛날 아름다운 도시. 이 송나라 개봉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불야성이라는 말이에요. 밤이 없는 도시. 그 화려했던 도시를 우리는 그림으로 만나보고, 그리고 눈으로 상하이의 가장 화려한 거리를 가볼 예정이죠. 그 다음으로는 푸동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상하이 박물관을 갑니다. 요게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을 작년에 개관했나 그랬어요. 상하이 박물관이 두 곳이 있는데 우리 여정에서는 푸동에 있는 박물관, 동관을 방문합니다. 신축 건물이고요. 사실은 저도 못 가봤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을 가면 저는 꼭 두 곳을 가는데, 한 곳은 박물관을 가고요. 또 한 곳은 서점을 갑니다. 박물관에 가면 다양한 역사 유물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상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자기 역사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동관은 못 가봤지만 상하이 원래박물관은 제가 가봤던 박물관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고 좋아하는 박물관이에요. 상하이 박물관 신축 개장한 동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옛날에 청동기 유물도 볼 수 있고요. 만약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그때그때마다 또 기획 전시가 달랐을 텐데 최근에 보니까 네, 산수 강남이라고 그래서 그 강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상하이와 난징이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물이 많은 이 지역의 모습을 또 어떻게 박물관에서 소개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도 가서 여러 유물과 역사 이야기를 쭉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상하이의 가장 붐비는 거리 난징루로 갑니다. 재밌게도 난징은 상하이에서 바로 이어서 방문할 난징의 그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루는 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거리고요. 이 거리를 쭉 가로질러 가면 상하이를 대표하는 동방명주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황푸강이라고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굉장히 멋있기로 유명합니다. 바로 여기가 와이탄. 그래서 난징루에서 쭉 걸어오면 여기를 와이탄이라고 합니다. 외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가 야경이 엄청 예쁩니다.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야경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상하이를 가면 누구나 보는 이 아름다운 야경을 셋째 날 우리는 구경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밤마다 보는 도시의 야경들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런 다양한 야경도 보고 그러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죠. 자, 이날의 질문권이 이렇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불의 성을 그렸던 청명상하도와 상하이의 야경을 둘러보며 도시라고 하는 공간의 매력에 대해서도 우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윤동주의 별에는 밤, 김소월의 밤 같은 시를 한번 읽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2026년 1월 1일 넷째 날입니다. 우리는 고속철도를 타고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이동하고요. 이날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혁명과 신중국의 탄생. 명효릉, 중산릉, 부자묘. 이날은 참 재밌게도 무덤과 사당을 가는 날이네요. 명효릉입니다. 명효릉. 명나라의 효제.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주원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명태조의 무덤이죠. 그 무덤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중국에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황제를 꼽으라면 여러 명을 꼽을 수 있지만 명나라의 주원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거대한 무덤을 한번 둘러보고 그 근처에 중산릉을 갑니다.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중산릉은 손중산, 바로 한자로는 손문 혹은 손중산이라고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역사에서는 순원이라고 배울 겁니다. 중국 근대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오늘날 중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무덤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무덤 가는 게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니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 이 무덤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역사 인물을 다르게 볼 수 있죠. 순원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신해 혁명의 주인공이었기도 하고요.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집니다. 한편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석을 놓은 인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자세하게 조금 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는 부자묘를 갑니다. 부자묘는 뭐냐? 이때 묘는 무덤이 아니라 사당입니다. 그럼 부자는 뭐냐?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요. 공부자. 바로 공자사당입니다. 공자사당.
그러니까 중국의 곳곳에 공자를 모신 사당이 있어요. 이 난징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서울에도 공묘, 이거를 공묘라고도 하고 공자의 사당이기 때문에 문묘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도 있습니다. 바로 성균관. 성균관에 문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난징에 있는 문묘를 가려고 하고요. 여기가 밤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이제 아주 상세한 일정은 나중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안내가 될 거고요. 그 출발하기 전에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많이 준비를 하겠지만 또 현장에서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능하면 문묘도 들어가 보는 게 목표인데 공자를 보는 건 이 여행에서 아주 중요하진 않으므로 못 들어간다면 이 앞에서 야경을 보내면서 2026년 첫날의 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날의 질문거리. 새로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황제와 혁명가의 무덤을 둘러보며 주원장과 순원이라는 사람의 무덤을 둘러보며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읽을 거리는 순원의 삼민주의 서문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1월 2일 다섯째 날. 이날은 상처와 기억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난징 대학살 기념관, 그리고 난징 성벽, 대보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점 탐방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 입은 상처들이 곳곳에 남아있죠. 중국에서는 난징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가 전쟁을 벌이면서 난징을 침공했고 수많은 시민들을 죽였어요. 그 기억을 담은 곳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독립기념관 같은 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을 가는 게 좋겠지만 저는 그 나라의 상처가 담겨 있는 곳도 한 번쯤 방문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나라의 과거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중국이란 나라를 속 깊이 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한편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또 우리는 낯선 외국인의 눈으로서 볼 수 있을 겁니다. 1937년 벌어진 사건이고요. 약 30만 명이 학살됐다라고 하는 이 공간. 그래서 약간 엄숙한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난징이라는 도시에 갈 때 한 번쯤 이런 공간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난징에는 이 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난징 성벽도 보고요. 무엇보다 이 난징 성벽을 넘어와서 공격했던 원래는 여기가 대보은사라고 커다란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이 이 멋있는 탑이 있었거든요. 유리탑이라고 굉장히 멋있는 탑이 있었는데 이게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새롭게 만든 거예요. 누가 부쉈느냐? 태평청국군이라고 아주 또 중국에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이날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이 근처에 가면 서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옛 가옥을 바탕으로 만든 서점이 있고 그리고 옛날 가옥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구경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서점도 가서 저는 늘 여행을 가면 어린이들과 여행을 가면 어린이들에게 책을 사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묻죠. 읽지도 않는 걸 왜 사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사야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책이 비싸지도 않아요. 기념품으로서 책을 산다는 건 멋있는 일이고요. 또 중국 여행을 한 번쯤 생각한다면 중국에서 사온 책을 언젠가는 그게 내년은 아니겠고 내후년도 아니겠지만 10년이 돼도 좋고 더 먼 훗날이 돼도 좋지만 언젠가는 읽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읽어볼 만한 책을 제가 선물로 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서점 자체가 예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서점이라는 공간을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읽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엿볼 수 있거든요. 서점에 가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날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고통을 기억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아픔을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역사의 책임. 역사라고 하는 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요. 읽을 거리는 두보의 춘망이라는 시, 그리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행에서는 핸드북을 가져가요. 작은 핸드북을 제작해서 가가지고는 곳곳에서, 때로는 밥을 먹고 식당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리의 구석에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호텔에 돌아와서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소리내서 같이 한번 낭독하고 생각도 나누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좀 자유롭게 보내고요. 난징에서 한 2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 인천에 6시 정도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중국과 한국은 1시간 시간차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시간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보면 갈 때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올 때는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라고 생각할 텐데 바로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여행 일정은 이렇고요. 상세한 일정은 중간중간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출발 전에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알아본 다음에 더 좋고 더 뭐라고 할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처럼 문화, 예술 혹은 역사 관련되어 있는 장소들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려고 하고요. 이 일정을 가능한 풍부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소화하는 게 본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과 여행을 가면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중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여행 가고 막 그러겠죠. 근데 가끔가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 아니 중국 여행을 나도 갔다 왔는데 중국 여행 너무 재미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 좋아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납득하기 불가능합니다. 중국 여행 갔는데 먹을 게 영 맛도 없고. 아니 그건 정말 여행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야말로 먹거리의 천국이고 세계적으로도 대표할 만한 요리들, 그리고 미식의 나라가 중국이니 중국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건 여행을 잘못했다는 뜻이겠죠. 맛있는 먹을거리들이 있습니다. 상하이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먹을 수 있지만 샤롱바오라고 이렇게 보자기처럼 만들어진 만두입니다. 그래서 이 만두를 한 번쯤 먹어야죠. 맛있습니다. 육수도 툭툭 아주 고소하고 달큰한 육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이 생강 간장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샤롱바오. 그리고 이거는 총요민이라고 해가지고요. 상하이를 대표하는 면 요리입니다. 딱 보면 그냥 뭐 짜파게티 아니면 그냥 비빔면처럼 생겼죠. 근데 굉장히 뭐랄까,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 있는데 상하이를 대표하는 음식이니 한 번쯤 이것도 먹어보려 합니다. 이 지역의 음식은 아니지만 근처 음식이죠. 소동파라는 사람의 노력과 그리고 그의 비법이 담긴 동파육. 남방에 가면 동파육을 먹어야죠. 정말 맛있습니다. 소고기 이 덩어리를 정말 젤리처럼,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마치 케이크처럼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소고기가 있어? 라고 하는 맛있는 소고기 동파육도 먹습니다. 요건 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난징과 상하이 지역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게 요리도 유명해요. 그래서 털게 요리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하지만 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털게는 또 이 털게만 먹어야 되기도 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 이걸 좀 이렇게 낯설어해서 못 먹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래도 한번 소개는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먹을거리도 맛있는 걸 먹을 텐데 일단은 여행을 가면 먹는 건 진짜 잘 먹습니다. 무조건 배부르게 맛있는 것들 먹어야 되고요. 간식도 많이 먹습니다. 간식은
주로 그냥 길거리 간식이 아니라 뭐 분명 물론 이제 저녁에 야경 구경하다 보면 길거리 음식들도 먹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과일들. 중국이 과일이 싸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과일들 먹고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마트도 가요. 중국의 마트 가면 재밌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뭘 먹고 어떤 생활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슨 과자 먹고 우유 맛은 어떻고 음료수 맛은 어떻고 요구르트 맛은 어떻고 막 이런 것도 구경도 하고 그래서 마트 가서 구경하면서 간식도 갖고 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사전 일정은 출발 전에 이제 다행히 체크할 게 많이 없어요. 원래는 비자가 필요했고 비자를 마련하려면 한 2달, 석 달 전부터 여행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여권만 있으면 되고요. 출발 시 6개월 이상 있으면 됩니다. 기간이 한 1년 정도 이상 남은 여권을 권장하고요. 짐이 잘 꾸리면 되겠죠. 그리고 복장은 가볍게 대신 많이 걸어요. 하루에 그래도 한 10,000보 이상은 충분히 걷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이 걷게 돼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떠나면 중국의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길 권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깃발 쫓아다니는 여행이 있거든요. 크게 차를 대절해가지고 깃발 쫓아가서 내리고 보고 차 타고 이동하고 내리고 보고 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생활상을 못 봅니다. 상하이에서는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있을 거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골목들도 구경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걸을 거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은 걸 보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을 것 같지만 복장도 안내를 그 전에 하고요. 개별 이제 환전할 것도 그 전에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유심칩 데이터가 이제 거기서도 사용해야 되니까 카톡이 이제 우리가 여행할 때 필요하거든요. 혹시라도 조금 이제 흩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할 수도 있으니까 이 유심칩도 준비를 해서 그건 이제 팀이 만들어지면 이제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학습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월이기 때문에 2회, 많으면 3회, 적으면 2회를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라는 도시의 배경이 됐던 난징 조약이라는 조약, 상하이라는 도시의 역사, 그리고 상하이에서 있었던 혁명가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요. 혹은 공산당 운동가들도 있고 그런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신의 혁명이라는 사건과 루신이라는 인물 등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행하기 전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얼마큼 좀 많이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지금 일정이 좀 빡빡하죠. 아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 적어도 2회에서 3회 정도 그렇게 여행 모임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고요. 그러나 가서 그 내용을 또 다시 합니다. 그런 건 어린이들이 물론 중국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배운 걸 사전에 배우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다시 배우고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간단히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제 PPT 자료는 다 나눴고요. 전체적으로 일정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 어떨까 모르겠네요. 뭐 여행에 관해서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녹화로 진행하는 거라서 바로바로 질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럴 건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불친절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못된 사람도 있죠. 중국 인구가 14억이고 그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세계에서 나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일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좋은 사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물론 나쁜 사람도 만나보고 뭔가 이렇게 뒤통수 친다고 하죠. 속아보기도 하고 손해도 봤지만 그런 건 정말 예외적인 경험이고 대부분의 경험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행에 참여하면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줄 거고요. 좋아할 거고 친절하게 대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 깨끗하고 편안할 겁니다. 참고로 숙소를 묻는 친구 참 있었어요. 이전에. 숙소는 호텔로 예약을 다 할 거고요. 첫째 날 그 숙소는 약간 아름다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숙소입니다. 그리고 숙소가 총 3곳이 될 것 같아요. 상하이와 난징. 그래서 호텔에서 있고, 호텔은 아주 좋은 호텔은 아닐 겁니다. 저는 여행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풍성한 곳을 가고 맛있는 걸 먹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숙소는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는, 그래도 아늑하고 깨끗하고 좋은 호텔로,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동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으면 동선에 가장 효율적인 호텔을 찾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기에 가장 편한 곳으로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요. 편할 거예요. 중국 호텔 굉장히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좋고 놀랍게도 넓어요. 엄청 넓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다 진행을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제가 다 책임을 집니다. 말을 못해도 상관없느냐? 근데 여행하는데 말 못해도 돼요. 이제 중간에 통역을 어느 정도는 해줄 테니까. 물론 내가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물건 사고 소통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내가 직접 말해보겠다. 그러면 직접 배워가지고 현장에서 말 연습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런 건 해보면 좋겠네요. 그 정도 질문이 지금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고요. 이 소개한 영상을 바탕으로 한번 여행팀을 좀 꾸려보려고 해요. 잘 꾸려지면 진짜로 멋있고 추억에 남을 수 있는 멋있는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여행은, 이전에는 제가 갔던 여행이 북경에 갔어요. 베이징. 여기서는 열하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안을 갔어요. 시안을 가서는 사기와 삼국지, 서유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하이와 난징에서는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특히 1920에서 한 30년대 이야기, 지금으로 단 100년 전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거고요. 아마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베이징은 좀 딱딱하지만 엄숙한 분위기였고, 시안은 거칠고 황량한 분위기였다면 난징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분위기일 겁니다. 그리고 멋있는 도시들이니 아주 크게 추억에 남는 여행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 이 정도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여행을 잘 준비했는데 이제 못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못 가도 상관없죠. 상해 언제든 이제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있잖아요. 좋은 걸 보면 나누고 싶고 좋은 걸 보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상하이와 난징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부푸네요. 이 멋있는 걸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 그러면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입문여행 2025년 12월 말에서 2026년 1월 초까지 5박 6일에 걸친 일정을 소개했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하죠. 여러분 안녕.